안녕하세요. 국제교육과 이승빈입니다. 혹시 제 목소리 다 들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우선 지금 이제 12시가 지나서 국제화 프로그램 전체 설명회를 시작할 예정이고요. 저희 Q&A는 맨 뒤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미리 체크해 놨다가 이따 Q&A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질의응답 하실 때 본인의 이름과 그리고 학번을 같이 이제 표기하셔서 질문을 하시면 저희가 나중에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상품도 제공할 예정이니 본인의 이름과 학번을 꼭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2021학년도 2학기 국제화 프로그램 전체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9가지 정도 토픽을 다룰 건데요. 가장 먼저 외국대학 파견 복수하기, 교환학생 프로그램, 그리고 학술교류협정 신규 체결대학 소개, 또 글로벌 게이트웨이 프로그램, 해외 명문대 서머스쿨, 외국대학 윈터 서머스쿨, 해외 인턴십, RWC, 이제 기타 프로그램, 대학원생 대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먼저 외국대학 파견 복수하기 프로그램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교육과에서 영어권, 아시아권, 복수하기 교환학생을 담당하고 있는 이영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환학생은 많이 들어보셔서 어느 정도 개념을 다 알고 계실 텐데요. 복수하기는 모르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복수하기 프로그램은 우리 학교에 재학하면서 우리 학교 학위도 따고 외국 대학 학위도 딸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말 그대로 복수의 학위를 딸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우리 대학에서는 여러 미국과 유럽 대학 그리고 중국 대학에서 협정을 맺은 학교들과 복수하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외국에서 1년 혹은 2년 공부를 하면 2개의 학위를 딸 수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저희가 모집은 1년에 2번 교환학생 모집할 때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7월, 12월이나 1월에 국제교류처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공지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요. 지원 자격은 이제 내가 실제로 지원을 해서 준비를 한 다음에 파견 당시에 우리 학교에서 4학기 혹은 6학기 이상 수학한 본교생입니다. 전 학년 누적 평점 평균을 보고요. 그리고 각 대학마다 요구하는 외국어 혹은 영어 성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요건을 충족을 하셔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2+2 복수하기 프로그램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대학에서 2년, 외국 대학에서 2년을 하면 양대학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미국 2+2 복수하기는 주로 IT와 경영, 경제통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중국은 파견 전공 상관없이 중국어 실력이 되면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2+2 복수하기는 우리 학교에도 등록을 하고 그 외국 대학에도 등록을 하고 등록금이 이제 이중으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정착 지원금 외에 해외 수학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1 복수하기 프로그램도 있어요. 이건 주로 유럽인데요. 우리 학교에서 3년을 하고 유럽 대학에서 1년만 공부하면 양대학 학사학위를 받으실 수 있어요. 이제 여러 국가, 헝가리, 폴란드, 슬로베니아, 영국, 리투아니아, 핀란드, 아일랜드, 프랑스 등의 대학에서 대학이 있고요. 이제 파견 가능 전공은 여기도 거의 IT나 경영, 그리고 정치 외교 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기는 우리 대학에만 등록하고 외국 대학에는 등록금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정착 지원금만 지원이 돼요. 그리고 이제 학교마다 뭐 선수 사항이라든지 뭐 언어 자격 요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국제교류처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이제 미국 복수학에는 특히 그 미국 대학의 석사나 박사 과정을 지원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졸업생들이 지금 교수님으로 재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이제 김정희 교수는 지금 텍사스 A&M에서 재직하고 있고, 최상조 교수는 지금 울산대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UTD 학사학위를 받아서 이제 스탠포드 진학해서 지금 애플 본사에서 일하는 선배도 있어요. 네, 조금 결과가 이제 좋은 학생들이 많죠. 자, 그리고 후에는 기수민 선생님께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참가 신청서를 미리 받았는데 거의 한 90% 이상이 외국대학 복수학위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교환학생이란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학술교류 협정이 체결된 외국대학에서 한 학기 또는 최대 2학기, 이제 1년이죠. 수학을 하고 본교에서 학점을 인정받는 프로그램이고요. 선발 과정 지원 자격 보시면 모집 시기는 좀 전에 이현경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년 7월, 그다음에 12월에서 1월에 모집을 합니다. 7월에 모집하는 거는 이제 내년 후년 이제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2021년도 7월에 뽑으면 2022학년도 1학기 때 파견되는 거. 그렇게 거의 한 반년 일찍 모집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환학생 파견 시기를 고려를 하셔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선발 과정 보시면 서류 접수하고 제2 외국어로 지원을 한 경우 뭐 프랑스, 일본어, 중국어, 그다음에 독어, 러시아어 이렇게 제2외국어로 지원한 경우에는 면접을 보고요. 영어로 지원한 학생들은 면접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발을 하고 필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파견이 됩니다. 파견 당시에 2학기 이상 수학한 본교생이어야 되는데 편입생, 대학원생, 뭐 복학 예정인 휴학생 모두 다 지원 가능하고요. 다만 편입생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교에서 본교에서 한 학기 이상만 수학을 했다면 이제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학년 누적 평점 3.0 이상 되셔야 되고 외국 대학에서 요구하는 외국어 지원 자격, 그다음에 본교에서 요구하는 외국어 지원 자격 모두 충족하셔야지 이제 지원 자격이 됩니다. 이제 파견 대학 보시면 뭐 다양하게 있는데 크게 나누면 번역이 세 번역이 있어요. 영어권, 유럽권, 아시아권 있는데 각각의 대학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이제 영어권, 유럽권은 아무래도 생활비가 좀 비싸다 보니까 그 정착 지원금이 최초 1회 지급되는데 200만 원 지급이 되고 아시아권은 130만 원 지급이 됩니다. 또 권역별 특징을 보시면 이제 영어권이랑 아시아권은 지원 대학에 본인의 전공이 있다면 그냥 다 지원하시면 됩니다. 이제 의학, 뭐 간호 분야만 제외한다면 다 지원을 하시면 되는데 유럽권은 비영어권 국가이기 때문에 영어로 수업을 제공하는 학과들로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유럽 대학에서 본인의 전공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독어로만 수업을 하는데 본인 독어를 못한다 그러면 파견이 어렵습니다. 가서 수업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로 이제 수업이 개설되는 그런 학과들로 저희가 주로 파견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특성상 경상 계열 그다음에 IT 계열에 조금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가는 뭐 잘 아실 거고 어학 자격도 이렇게 다르고 또 상세한 그 어학 자격 요건은 저희가 모집 공고 올릴 때 항상 이게 이제 같이 공지가 되니까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간단하게 교류대학 위치를 이제 표기를 해놨는데요. 이게 미국에 이런 대학이 있고요. 캐나다, 호주, 일본, 중국, 대만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럽 보시면 이렇게 있고요. 독일에 저희가 체결된 대학이 많고 프랑스도 많고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헝가리 이게 골고루 다 있습니다.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러시아에는 꾸준히 학생들이 많이 파견되고 있기 때문에 노원어문학관 학생들이 꾸준히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국, 아일랜드 이렇게 있고요. 그리스, 스웨덴, 핀란드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외국대학 교환학생 복수하기 제출 서류 선발 기준을 보실 텐데요. 이건 이제 공통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출 서류의 가장 필수 서류 앞에 세 가지입니다. 빨간색 표시해놨죠. 예스의 통합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교환학생 복수학생 지원서를 작성을 하시고 이제 기타 서류들을 다 PDF 파일로 병합을 하셔가지고 저희 이제 어플리케이션 받는 메일로 보내셔야 되는데 지원서랑 성적 증명서 4.5만 점이어야 되고요. 성적 증명서 그리고 수학 계획서는 필수 서류로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자에 한해서 공인어학 성적이나 가산점 증빙 자료를 제출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학생이 공인어학 성적이 있어요. 그렇죠? 요즘에는. 근데 없는 학생들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공인어학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 IWC에서 이렇게 영장문 테스트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해서 일종의 점수를 받아가지고 그 점수에 맞게 학교에 이제 그 점수에 맞는 학교를 이제 파견을 하게 되는데 요 RWC 점수를 보는 대학은 조금 한정적이에요. 유럽에 좀 한정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환학생, 복수학생 프로그램 관심이 있다면 공인어학 성적은 미리 만들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영어 지원자, 제2외국어 지원자가 달라요. 이게 선발 절차도 다르고 이게 선발 기준도 다른데 제2외국어로 지원하는 학생들은 수학 계획서도 제2외국어로 써야 되고요. 본인이 독어로 지원을 하고 싶다 하면은 수학 계획서도 독어로 작성을 하셔야 되고 또 제2외국어 면접도 보게 됩니다. 제2외국어 면접, 그러니까 독어 교수님과 같이 면접도 보게 되겠죠. 선발 기준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4.5 만점에 본인의 평점 50% 들어가고 외국어 성적, 토익, 토플, IELTS 등등등 50% 들어가고 가산점은 최대 10점입니다. 그리고 제2외국어 지원자는 평점이 40%, 그다음에 제2외국어 성적, 본인 독어로 지원을 했는데 나는 독어 성적은 없고 토익 성적만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그거 성적은 없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제2외국어 성적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2외국어 면접 교수님과 보는 30%, 그다음에 가산점 최대 10점입니다. 환산표, 배점표 항목은 저희가 이런 상세 내용 국제교류처 네이버 카페에 자료실이 있으니까 자료실에 다 올라와 있으니까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산점 배점표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좀 미리 살펴보시고 지금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하시면 빠르면 내년 이제 22학년도 2학기 모집 때 당장 지원을 하실 수가 있고 아니면 23년도 이렇게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KNU 버디 크사 외국인 튜터 KP가 1점이고요. 그다음에 서머 윈터 스쿨 토플 80점 이상 2점. 그다음에 예비 교환학생 복수학위생 프로그램이라고 게이트웨이 있는데 이건 이따 설명드릴 거고 해외 인턴십 참가자 그리고 IWC 프랩 코스 이수한 학생 교양 수업이라고 아카데미 라이팅의 스터디 스킬 수업이 있어요. 이거 이수한 학생 그다음에 해외 우수 교수 초빙 강좌 국제교류처 현장 실습하는 학생들은 다 이렇게 3점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미리 좀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RWC 프랩 코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청을 하고 있는데 13일부터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약이 많이 남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RWC 이따가 프로그램 설명을 하긴 할 건데 사이트 들어가셔서 예약이 가능하면 신청하셔가지고 프랩 코스 이수하면 22학년도 2학기 때부터 바로 3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플 본인이 영어 성적이 어느 정도 된다. 그럼 토플 시험도 한번 쳐보시고 80점이 넘으면 가산점 2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신규 협정대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제교류과 우희정입니다. 저희 국제교류처에서는 해외대학과 그 협정을 체결해서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대학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수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지금 최근에 체결되었거나 체결 중인 대학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독일 대학들이 좀 확대가 많이 되었는데요. 먼저 TU 다름슈타트는 저희가 기존 파트너인 다름슈타트 응용과학대학이 있는 도시에 있어요. 그리고 이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TU로 시작하는 게 이제 공과대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독일 그 공과대학 연합으로 유명한 TU9에 속해 있는 대학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공학 중심이긴 하지만 인문학이라든지 사회학 다른 분야도 있으니까
관심 있는 학생은 대학 홈페이지 들어가서 어떤 학문 분야가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일 프리드리 알렉산드라 대학이 추가가 되었고요. 이 대학도 종합대학이긴 하지만 유럽 소재 우수 이공대학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재료 및 화학공학 분야로는 독일에서 탑 랭킹을 유지하고 있는 대학입니다. 그리고 만하임 대학이 추가가 되었고요. 이 좀 우연찮게 요 소개된 세 대학이 거의 좀 비슷한 위치에 있더라고요. 독일 남부 그 프랑크푸르트 뭐 아래 이렇게 위치해 있다고 보면 되고요. 만하임 대학은 특별히 그 교류 분야가 경영 정보 및 수학 융합 학문 분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학생 같은 경우에는 IT 대학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고요. 본인이 IT 대학 전공 외에도 경영을 좀 추가로 공부를 하겠다 이런 학생들한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핀란드의 투르크 대학이 지금 진행 중이고요. 투르크는 헬싱키 다음으로 규모가 큰 그런 핀란드의 두 번째 도시라고 하고요. 대학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큰 규모입니다. 뭐 교육이라든지 법학, 사회학, 공학, 경제학 뭐 8개 학부로 이루어진 종합대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호주 뉴캐슬 대학이 있는데요. 같은 대학 이름으로 영국 대학도 있지만 이 대학은 호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학입니다. 그리고 호주의 그 뉴사우스 웨일즈 있는 브리즈번 도시라는 그 밑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고 그 세계 대학 랭킹이 있는데 뭐 PhD 랭킹이라든지 QS 세계 대학 랭킹으로 대학의 어떤 뭐 그 우수성 또 그렇고 뭐 이렇게 인지도 이런 거를 볼 수 있는데 이 대학은 지금 세계 대학 랭킹이 197입니다. 아주 우수한 대학이고 해변에 위치한 아주 멋진 캠퍼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학들은 지금 노스 알라바마 대학, 이스트 캐롤라이나 대학이 추가가 되는데 둘 다 어떤 주립대학 형태고요. 노스 알라바마 대학은 특별히 우리 지금 사범대학 석사과정 복수학위 협정이 체결돼 있어요. 그래서 대학원의 학생들 수학, 과학, 특수교육 전공 학생들이 우리 대학에서도 공부하고 그쪽 대학 석사과정에서 9개 학위를 받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부 과정에 교환학생 기회도 있으니까 사범대 학생들 특별히 유의해서 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스트 캐롤라이나 대학도 지금 뭐 물리, 경영, 공학, 간호학 이렇게 이제 전공은 다양하게 제공이 되고 특별히 경영 분야에서 그 세계 2%의 대학들이 그 인증을 받는다는 AASCB 인증 대학입니다. 그리고 나이아가라 대학은 여기 소개된 대학 중에 유일하게 사립대학이고요. 지금 물리대, 경영, 교육, 관광 경영 이런 분야를 제공을 하고 있고 생태환경대학에서 특별히 따로 국제화 사업을 추진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뭐 단기 파견 프로그램을 협의하고 있으니까 그쪽 전공의 학생들은 이런 단기 파견에 대한 공지가 나오면 많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글로벌 게이트웨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거는 이제 교환학생이나 복수학위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는 학생들을 도와주기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지원 자격은 지금 졸업까지 3학기 이상 남은 학생이고요. 2022년 이후에 해외 파견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조금 저학년 중심으로 저희가 선발을 하고 있어요. 한 학기당 한 50명 정도 선발을 하고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공을 하는 거는 무료 토플 리딩 수업 일주일에 한 번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50명의 학생들을 조를 나누어서 각 조마다 외국인 교환학생을 배정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한 학기 동안 한 5번 이상 만나서 이제 특정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영어 실력을, 회화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여러 가지 교환학생이나 복수학위에 대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을 하거든요. 이제 그 프로그램에도 이제 참가를 해서 교환학생 복수학위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으실 수 있도록 해드려요. 전액 무료고요. 공지가 2번 나가요. 12월, 1월이나 아니면 6월, 7월
7월, 8월 정도에 한 번씩 나가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3점의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교환학생 복수하기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꼭 이제 참가를 하셔서 준비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명문대 썸머스쿨 프로그램 안내해 드릴게요. 이 프로그램은 지금 뭐 보시다시피 미국의 어떤 명문대학에서 실제로 수학하고 또 현지 대학생들과 교류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요. 19년도에는 실제로 저희 학생들 66명이 파견을 해서 좋은 경험을 쌓고 왔지만 작년과 올해는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수강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2년도는 어떻게 될지 대학 홈페이지가 이제 업데이트되고 상황을 파악을 해야지 저희가 모집을 할 예정이고요. 아마 모집을 하게 되면 12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가 자격은 지금 저희 대학 재학생이어야 되고요. 평점 평균은 교환학생과 동일하게 4.5 만점에 3.0 이상인 학생이 지원할 수 있고 또 파견 대학별로 요구하는 지원 자격을 다 충족하는 학생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일이 영어 자격이 제일 높은데요. IBT 100점, IELTS 7.0 이상, 그리고 2학년 이상이어야 되고 위스콘신 대학, 버클리 대학은 지금 영어 자격은 동일합니다. IBT 80 이상, IELTS 6.5 이상, 그리고 토익 850점 이상 지원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토플이라든지 IELTS 지원자의 경우에는 가산점을 좀 부여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관심 있는 학생들은 올해 2학기 중에 토플이나 IELTS 응시를 해서 좀 점수를 확보해 놓으면 또 이 12월에 공고가 나고 참여해 볼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파견을 했을 경우에는 예일과 버클리 같은 경우는 2개 과목을 수강을 했었고요. 현지에서. 위스콘신은 1개 과목을 수강을 했었어요.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지금 각 대별로 1개 과목씩 수강을 했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지만 참가자들의 만족도라든지 보고서를 종합해 봤을 때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라는 평이 많았고요. 도움이 많이 되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업료가 전액 지원되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잘 준비하셔서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외국대학 윈터 서머스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환학생, 복수학위생, 그리고 명문대 서머스쿨, 좀 부담스럽다. 내가 아직 실력이 이만큼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근데 뭔가 해보고 싶다 하실 때 이제 외국대학 윈터 서머스쿨 지원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파견 가능 대학이 우선은 이번 여름 학기 때 파견한 대학은 이제 프랑스 ESC 렌 비즈니스 스쿨이고 홍콩 린난 대학교 파견됐었고요. 이번 겨울방학, 오는 겨울에 이제 실시할 대학은 일본 히로사키, 프랑스 네오마, 독일 담슈타트 응용과학대학, 프랑스 오덴시아, 포르투갈 ISCT, 멕시코 몬트레리 대학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도 더 추가도 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코로나가 좀 심해지면 또 이제 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지금 변동 가능하니까 저희가 10월 중에 공지가 올라올 거니까 국제교류처 홈페이지, 네이버 카페 공지사항을 꼭 확인을 해주시고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금 현재 다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온라인으로 하면서 장점이 본교에서 계절학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아니면 한국에 거주하면서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으니까 이제 직간접적으로 외국 대학 교육 시스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구나라는 걸 체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점 인정은 이제 3학점까지 인정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제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경우에는 본교 온라인 그 수강 가능 학점, 최대 이수 가능 학점 요건이 있어요. 규정에 따르면 그게 최대 6학점인데 만약에 본교에서 온라인으로 6학점을 들었다 계절학기로 그리고 외국 대학 윈터 서머 스쿨로 온라인에 3학점을 들었다. 그러면 외국 대학 거는 인정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6학점은 초과 있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되고 그다음에 학점 인정 자체가 우리 학교 때 학점이 먼저 인정이 되고 외국 대학교는 성적표가 나오면
이제 학기가 끝나고 성적표가 나오면 그때 나중에 학점 인정을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적표에 외국 대학에서 이렇게 서머스쿨 들었는 거, 윈터스쿨 들었는 거 표시하고 싶어요. 이게 좀 표기됐으면 좋겠어요 하면 우리 학교 온라인 수강을 뭐 이제 하나만 듣는다거나 이렇게 조금 조정을 하셔가지고 들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류대학, 우리는 이제 교류대학으로 주로 파견을 하는데 교류대학 같은 경우에는 수업료는 전액 이제 무료고요.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상황이 괜찮아져서 실제로 파견을 하게 되면 정착 지원금을 교환학생, 뭐 복사기생처럼 유럽, 미주는 200만 원, 아시아 번역은 13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제교류처 해외인턴 담당 김예원입니다. 앞서 프로그램으로 영어 실력을 어느 정도 쌓은 학생들이라면 해외에서 실무 경험도 하고 싶으실 수 있는데요. 우리 국제교류처는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을 참여한 학생들에게 학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지원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턴십을 했다고 해서 모든 학생들에게 학점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국제교류처에서 모집한 인턴십에 한해서만 학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학부의 프라임 사업단에서 인턴을 한 경우에는 2021년 2학기부터 이제 사업단에서 해외 인턴 학점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금 또한 지원금을 제공하는 해외 인턴십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인턴십 지원 자격으로는 학기제와 계절제에 따라 조금 다른데 그 대상이 좀 다릅니다. 학기제의 경우에는 2학기 이상 이수자만 가능하며 학기제의 경우에는 4학기 이상 이수자만 가능하며 계절제는 2학기 이상 이수자만 가능합니다. 어학 성적은 공통입니다. 만일 대학에서 추천을 통해서 해외 인턴을 가능한 경우에는 어학 성적이 이 정도 이상은 되어야지만 우리가 추천을 해줍니다. 해외 인턴십의 경우에는 정부 주관 인턴십과 기업 주관 인턴십이 있는데 정부 주관 인턴십으로는 장학재단에서 하는 대학 글로벌 현장학습이 있습니다. 연 1회 모집을 하고 있으며 현재 2021년도는 모집이 완료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호주에서 지금 인턴십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호주 상황 때문에 지금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미대학 연수, 웨스트, 다들 아시다시피 유명한 프로그램인데 이것은 연 2회 모집하는데 상반기, 하반기 모집이 모두 완료됐습니다. 상반기는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하반기 프로그램은 직접 미국에 가서 이제 인턴을 한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현재 진행 미정입니다. 모집 시기가 상이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국제교류처 홈페이지나 네이버 카페, 인스타를 수시로 확인해서 모집을 하는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업 지정형 인턴십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현재 2021년도는 모두 미정이며 호트라나 무역협회 같은 경우에는 12월, 11월에 모집 시기 보통 모집을 하기 때문에 이때 한번 국제교류처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 지정형 인턴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신청 절차를 보시면 국제교류처 홈페이지에서 모집을 하면 학생들은 지원서를 접수합니다. 지원서가 접수가 완료되면 인터뷰를 실시하는데 국제교류처에서 인터뷰를 할 수도 있고 그 모집 기관에서 인터뷰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뷰 끝나고 최종 선발이 되면 우리 국제교류처에서는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합니다. 보통 학점 이수 같은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비자 발급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개별적으로 진행합니다. 국제교류처에서는 비자 발급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모든 게 완료되면 학생들을 출국하고 출국이 완료된 후에는 학점 인정을 받기 위해 국제교류처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학점 인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외 인턴십 교과목은 총 5가지가 있으며 해외 인턴십 3 경우에는 해외 인턴십 2를 수료한 학생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통 그 해외 인턴 시작일부터 종료일의 주수를 계산해서 학점이 배부되는데 만약에 20주를 한 경우에는 16주 과목인 해외 인턴십 4와 4주짜리 해외 인턴십 5를 합쳐서 해외 인턴 학점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과 구분으로는 전공, 복수전공, 일반 선택이 있는데 졸업을 위한 전공 최소 학점에는 미포함되며 소속학과 학과장님의 동의와 서명이 필요합니다. 물론 복수전공의 경우에는 당연히 복수전공 학과장님의 동의와 서명이 필요합니다. 현장 실습 샌드위치 학점에 한해 최대 36학점까지 인정 가능합니다. 이상 해외 인턴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IWC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IWC는 International Writing Center라고 하고요. 크게 4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제 라이팅 코스 2개, 이제 스피킹 코스 2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라이팅 코스 2개는 라이팅 로드맵이랑 라이팅 트랙이 있고, 스피킹 코스에는 토크 나우랑 저스트 토크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각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라이팅 로드맵 코스인데 이거는 영어권 교환학생 필수 이수 프로그램입니다. 본인이 교환학생을 지원을 했고 이제 선발이 되었으면은 라이팅 로드맵 코스랑 그리고 토크나우 이따 뒤에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할 건데 요거를 다 이제 이수를 하셔야지만 지원금 200만 원 또는 130만 원 이렇게 지급을 받으실 수가 있고 요 프랩 코스 이걸 이제 줄여서 프랩 코스라고 하거든요. 프랩 코스는 라이팅 로드맵 4회 그리고 토크나우 5회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이제 프랩 코스를 다 이수하는 거고 이거는 필수 이수 프로그램이기도 하지만 아까 교환학생 복수학생 선발할 때 그 가산점에 프랩 코스 이수자 3점 있었죠. 라이팅 로드맵 코스와 토크나우 코스를 다 이제 이수를 하신 학생은 3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꼭 지금 교환학생 선발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고 싶은 학생이라면 지금 IWC 들어가셔서 프랩 코스 신청하시면 됩니다. 토크나우는 이제 한 5회에 걸쳐 최소 5회에 걸친 이제 세션이고 한 30분간 외국인 학생들, 외국인 우리 지금 현재 그러니까 본교에 있는 외국인 교환학생 복수학예생들 그런 튜터랑 같이 대화를 하면서 이제 스피킹 연습을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이제 라이트 트랙은 이제 서술적 말하기 쓰기 능력 뭐이라고 해서 외국인 멘토, 외국인 교환학생, 복수학예생 멘토가 이제 원어민이 이제 강의를 하는데 최소한 5개 정도의 세션이 있고 한 세션당 30분입니다. 하루에 세션 하나만 이제 예약을 하실 수가 있고 지금 당장 신청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제 다만 12월 10일까지 완료를 하셔야지 요 완료, 그러니까 서티피케이트 받으실 수가 있고 요 홍보 자료는 IWC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지만 또 네이버 카페, 국제교류소 네이버 카페에도 이제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스트 토크는 나는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데 뭐 근데 너무 막막하고 근데 외국어 영어 그러니까 회화는 좀 해보고 싶다 하는 학생들이 쉽게 정말 쉽게 가볍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무료로 지원되는 실전 영어 회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외국인 친구도 좀 만들고 싶고 외국인 친구와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여기 지원하시면 되고 외국인 친구가 정말 간단한 주제로 이렇게 그냥 막 프리 토킹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 보시면 되고 한 30분간 하는 1회성 회화 활동입니다. 하지만 5번 정도 신청을 재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부담이 있고 이 뭐 아이스 브레이킹 아니면 좀 그 외국인을 만나는 벽을 좀 허물고 싶다 하면은 저스트 토크부터 시작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국제교류처에서 다루는 중점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이제 간단하게 기타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기타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크사, 국제교류 학생대사, 버디, 글로벌 챌린저, 해외 우수 교수 초빙 강좌, 아이포트폴리오, 미국 캠프 프로그램 이렇게 있습니다. 네, 먼저 크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크사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고 본교에 수학하는 외국인 유학생과 재학생들의 이런 교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진짜 말 그대로 교류 학생 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제교류 관련 전반에 걸친 그런 행사를 기획하고 홍보를 진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본교 2학기 이상, 2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이어야 되고 평점은 4.5 만점에 3점 이상이어야 되고 활동 기간은 이제 2월부터 7월, 상반기는 2월부터 7월 말, 하반기는 8월부터 이제 1월 말 정도인데 선발 인원은 보면은 한국인 크사가 있고 외국인 글로벌 크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대부분이 한국인이실 테니까 한국인 크사로 지원을 하시면 되고 이제 이렇게 활동 시간에 10시간 이상 이제 활동을 한 학생에 한해서 12만 원의 그런 활동비도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활동 내용은 뭐 살펴보시면 되고, 모집 공고는 상반기에 뭐 11월에서 12월 사이, 하반기에는 5월, 6월 사이에 올라오니까, 그것도 국제교류처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카페 공지사항을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버디. 버디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동계를 수학하는 외국인 교환학생, 그리고 복수학위생. 들의 대학 생활에 그런 조기 정착, 처음에 이제 한국에 왔을 때, 경북대에 왔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우리 학생들이, 본교생들이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뭐 학사 안내, 정말 간단하게 학교 건물 안내부터 뭐 수강 신청하는 법, 수강 취소하는 법부터 아니면 밥 먹는 거, 학식 알려주는 거, 이런 전반적인 지원을 하고 상호 교류 활동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래서 학부 재학생이나 휴학생이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외국어 가는, 뭐 이렇게 외국어 점수가 없어도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적이 없을 경우에 부담 갖지 마시고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선발 인원도 많습니다. 80명에서 90명 많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고, 봉사 시간도 최대 30시간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모집 공고 시기도 잘 한번 보셨다가 나중에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글로벌 챌린저인데요. 이제 안타깝게도 글로벌 챌린저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2020년, 2021년 계속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외국의 다양한 문화랑 교육 현장을 이제 직접 체험을 하는 건데 가서 네, 학부 재학생 중 3명이 이제 한 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파견되는 겁니다. 이제 동계 방학 때 자율적으로 일주일 이상 가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도 지금 다시 이번에도 모집을 안 했고 내년에 어떻게 모르겠어요. 상황이 좀 괜찮아지면 모집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지원금도 이제 지급이 되는 프로그램이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팀업 해가지고 주제를 정해가지고 파견할 수 있는 이제 여행도 하고 수학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공지사항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해외 파견 프로그램 위주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교내에서도 지금 접하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요. 해외 우수 교수 초빙 강좌는 학생들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외국 대학 교수님의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요. 마찬가지로 20년도에는 취소가 됐었고 지금 20년도 동계, 21년도 하계는 온라인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개설 현황 보시면은 여러 분야의 강좌로 개설이 되고 비대면으로 실시를 했는 거죠. 지금 올해 동계에도 여름보다는 작은 규모로 개설을 예정이고요. 이게 이제 저희 학교 하계, 동계, 계절 수업 일정에 포함되어서 안내가 되기 때문에 놓치기 쉬운데 이제 수업을 외국 대학에서 초청한 교수님이 진행을 하게 되고 따라서 영문 강의 계획서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제교류처 홈페이지라든지 저희 교류처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교수님이 직접 제작한 동영상도 올리고 또 강의 계획서도 따로 안내를 해서 이 수업을 통해서 어떤 거를 배울 수 있고 어떤 거를 미리 이제 준비를 해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다 설명이 돼 있으니까 관심 있는 학생들은 반드시 확인을 하고 참여를 하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아이포트폴리오 프로그램인데요. 우리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개발하고 또 경력 관리를 도와주고자 국제교류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증제도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구성을 보시면 저희 학교 교과 부분 그리고 활동 부분 이렇게 크게 구성이 이제 나눠져 있고요. 활동 부분에는 지금 국제화 프로그램으로 거의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교환학생 참여 시 몇 점, 외국 대학과의 온라인 프로그램 진행 시 몇 점 이렇게 점수가 다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동을 이수를 하게 되면 일정 점수를 이제 취득한 학생에게 총장 명의의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그리고 지금 3단계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총장 명의 인증서는 진로시라든지 본인이 활용을 이제 유용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아무래도 어떤 국제화 프로그램이 있는지 설명회를 통해서도 듣고 또 예비 교환 복수 프로그램 통해서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고요. 2학년부터 이제 교내 프로그램도 참여를 하고 또 단기 해외 파견 프로그램 이런 거 참여를 하면 좋겠고 4학년에 이제 교환학생 복수하기 해외 인턴식으로 해외 파견 프로그램 위주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학생들은 예스 통해 가지고 KNU 큐브를 접속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메뉴가 이제 인증제로도 찾을 수 있고, 여기 보시는 대로 메뉴에 아이포트폴리오 중간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최초 1회는 아이포트폴리오 참여 신청을 해야 되고, 그 이후에는 그 루처 주간 활동을 이제 활동별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스타 프로그램 마지막으로 미군 캠프 프로그램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경험을 도와주기 위해 미군 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이 잠정 중단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재개될 수 있기 때문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KAFC는 대학생들과 주한 미군 가족들이 한 팀을 이뤄 친목 도모 및 한미 우호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모집 인원은 학기당 한 20명 정도 뽑고 있으며 활동 기간은 한 학기입니다. 보통 이런 프로그램 활동은 무조건 참가해야 하기 때문에 참가를 할 수가 없는 학생들은 지원을 되도록이면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적은 4.5 만점에 3.0 이상이며 1학년들은 첫 학기 성적이 없어도 지원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휴학생들도 지원 가능합니다. KLT는 주한 미군과 대학생이 1대1 매칭을 통해서 활동을 하는 건데요. 이것도 한 학기당 한 20명 정도로 뽑고 있으며 활동 기간은 4주밖에 안 됩니다. 선발 시기는 보통 3월에서 9월이니 그쯤 돼서 학생들이 국제교류처 홈페이지를 한번 방문해서 모집을 하는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휴학생도 당연히 지원 가능한데 이거는 1학년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2학년 이상부터 지원이 가능하며 성적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4.5 만점에 3.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미군 캠프는 지금 잠정 중단된 거라서 할 얘기가 없어서 지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제교류과 오혜인입니다. 이제 대학원생 대상 프로그램을 설명해 드리기 전에 그 GRE 시험 설명회가 있는 거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GRE는 해외 대학원으로 가기 위해 필요한 시험 성적으로 시험 개요, 준비 등 설명을 듣고 싶으신 학생이 있으시면 이제 10월 14일 목요일 4시 반 이제 이 설명회에 참석해 주시면 되는데, 이제 시험 주간 ETS에서 직접 온라인으로 설명회를 진행해 주신다고 하셔서, 이후에 저희가 사전 신청 링크를 국제교류처 홈페이지에 올리면 그때 이제 신청해서 들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대학원 대상 그 국제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오늘 설명해 드릴 예정인데, 이제 저희가 대학원 국제화 프로그램 설명회를 또 11월 12일 금요일 이제 12시에 또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제 학부생 때와 비슷하게 지원 시기, 절차, 방법, 지원 가능한 대학 이런 것들을 사전에 확인하셔서, 그래서 지원을 해서 일정 기간 동안 교환학생으로 해외 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어서 저희가 이제 그 학부생 때와 비슷하게 공지를 하면 그때 지원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학생 버디 프로그램인데, 학부생 때는 이제 교환학생 버디로 활동할 수 있는 것처럼 저희 대학원생들은 이제 유학생 버디로 활동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학생에게 도움이 되고 싶거나 친구가 되어 주고 싶으면 이 프로그램을 지원을 해서 활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저희가 그 국제 온라인 공동 강의랑 해외 우수 교수 초빙 강좌, 아까 설명해 드린 대로 두 개의 강좌가 개설이 되는데, 이제 해외 교수와 협력을 해서 하는 강좌로 학부 수업도 있지만 이제 대학원 수업도 개설이 되기 때문에 관심 있으시면 신청을 해서 수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국제 공동 연구 지원 사업 이렇게
이 사업으로는 그 연구를 공동 연구를 해외 교수님과 협력을 해서 그 논문을 작성을 하거나 아니면 그 연구 결과를 가지고 학술 대회 발표를 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인데 이제 저희가 일정의 지원금을 지급해드리면 그 연구를 국내에 있으면서 교수님과 뭐 이메일로라든지 뭐 화상회의로 컨택을 해서 그 공동 연구를 해 주시면 되는 지원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해외 연수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서는 그러니까 해외로 직접 가서 연구 연수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지원을 해서 이제 저희 그 해외에 있는 동안에 저희가 체재비나 항공료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해 하면 연구 결과를 이후에 제출을 하고 그리고 그 어떤 연구를 했는지 결과 보고를 해 주시면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IWC 영어 논문 세미나가 있는데 대학원에서 이제 영어로 논문을 작성해야 될 때가 많아지고 그리고 그 영어로 논문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모를 수가 있거나 이제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가 이제 더 많아질 수도 있는데 그 영어로 이제 논문을 작성을 하기 위해서 방법이나 팁을 알 수 있도록 이 세미나에서 그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 수업을 이제 많이 신청해 주시고 이후에 저희가 그 국제교류처 홈페이지에다가 공지를 올리면 그때 이제 신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설명해 드렸는데 이후에 그 설명회에 참석을 해 주시고 더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우리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카페, 인스타그램 이렇게 주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표기해 놓으셨다가 아까 선생님들이 다 공지사항 확인하세요. 뭐 네이버 카페 확인하세요 하셨죠. 여기 홈페이지 국제교류처 홈페이지 네이버 카페 가입하시고 들어가셔서 공지사항 꾸준히 지속적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인스타그램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기도 이제 팔로우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질문을 받을 건데요. 그 질문은 이제 이름, 학번을 기록을 하고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소정의 상품이 이제 제공이 되니까 네, 양질의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PPT는 공유가 좀 어렵고 저희가 유튜브에 오늘 그 내용을 이제 업로드를 할 예정이니까 뭐 놓친 내용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국제교류처 유튜브가 있어요. 유튜브를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설문조사도 합니다.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인데 저희가 우리 참가자를 한 200여 명 정도 사전 참가를 받았는데 오늘 보니까 한 90에서 100여 명 정도가 이제 오늘 설명회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 대상으로 참가자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고 구글 링크를 통해서 실시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사전 참가 그럼 여기 사전 참가 신청서 제출한 이렇게 할까요? 저희 채팅만 보면 네. 사전 참가 죄송합니다. 사전 참가 그 신청서 제출한 그 제가 메일 주소로 네, 만족도 조사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채팅을 보고 여기 담당 선생님들이 각자 프로그램에 맞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걸렸네. 쌤이 웨비나가 읽으면은 뭐 질문을 한번 이름하고 이거 1번 이제 박지 학생
못 들어왔대요. 우선은 녹화본 올려줘요. 네, 녹화본 올릴 테니까 그 친구들한테 설명을 해주기를 바라고 신소정 학생부터 할게요. 박진환 학생, 네, 2020-116-915 박진환 학생 뭐 말하셔도 되고 써주셔도 되고. 예. 우리 자유롭게 대화를 할까요? 학생들이 대화로 잘 안 먹어. 아, 그래요? 그러니까 박진아. 저희가 그냥 읽고 저희가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학번 메일만, 학번 이름만 쓰지 마시고 이렇게 소정 학생처럼 신소정하고 이렇게 쓰시면 저희가 바로 보고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소정 네, 학생 23년도부터 가르치겠나요? 그 현지대학에서 열심히 그 검사를 하고 그게 확인했어야지만 수업에 참여하는 대학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학은 제한을 안 하지만 해외 대학에서는 네, 이제 우리 본교에서는 국제교류처에서는 경북대학 국제교류처는 백신 비접종자에 대해서 뭐 파견을 금지한다든지 이런 활동 제한은 없지만 그 해외 대학에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백신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안 맞았다면 뭐 해외 대학에서 그 국가에서 이제 접종을 하겠다라는 그런 대학도 있고 그거는 다 학과 이제 국가마다 다르고 대학마다 다르고 이래가지고 그거는 저희가 그 모집이 이제 모집 공고가 나가고 선발이 되면은 그런 디테일한 내용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신소정 학생 질문해주신 교환학생과 복수하기 2+2를 모두 신청하고 싶은데, 자, 우리 학교는 규정상 타대학에서 우리 학교 졸업학점의 반까지만 타대학 수업을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복수하기 2+2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만으로 그 제한을 다 채워버리거든요. 그래서 교환학생과 복수하기 2+2 복수하기를 동시에 모두 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그 3+1 같은 경우에는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알아두시고 해외 대학교에서 받은 학점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학점이라는 말은 3학점, 2학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대로 인정이 되고요. 유럽 대학 같은 경우는 성적표에 ECTS로 표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 이제 홈페이지에 안내된 변환표에 따라서 인정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유진 학생, 교환학생 전공의 간호 분야 제외면 간호 전공이 그 학교에 개설은 되어 있지만 외국 교환학생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없고 유럽에는 근데 유럽 대학에는 뭐 핀란드나 그런 대학 중에는 간호학과 학생들이 파견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그거는 뭐 많지는 않지만 그 파견되는 학생이 있어서 유럽 번역으로 조금 더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박진환 학생. 네. 5순위까지 지원 가능한 걸로 아는데 선발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지원 희망하는 대학을 넣을 수가 있고 이제 1순위부터 이제 경쟁을 하게 됩니다. 1순위 넣은 대학 1순위에 A 대학을 넣은 학생들끼리 이제 경쟁을 해서 우선 그 티오만큼 2명이면 2명 선발하고 남은 3명을 이제 2순위, 또 2순위 대학을 가지고 또 이렇게 경쟁을 해가지고 또 선발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박주연 학생 질문하신 전공, 복수전공 일반 선택. 자, 외국 대학에서 학점을 받아오면 우리 대학에도 전공, 복수전공, 일반 선택, 교양 이렇게 학점을 인정받으시잖아요. 근데 외국 대학 교환학생은 교양으로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고 내 전공이나 복수전공 이외에 다른 교양이나 탁과 전공을 들으셨을 때 일반 선택 과목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조인혁 학생은 1학기 타대학 교류학생 갔다가 바로 2학기 해외대학 교환학생. 그러니까 이 타대학 교류학생이라는 말은 국내 다른 국립대 교류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지원하셔서 가실 수는 있는데요. 우리 대학 뭐 지원 마감 일자라든지 면접 일자라든지 그런 거 이제 차질 없이 이제 참여할 수 있을 경우에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정효정 학생 마찬가지로 이제 해외 복수하기 프로그램이 2+2일 경우에는 교환학생이랑 같이 이제 둘 다 하실 수 없고 3+1일 경우에만 2개 다 참가를 하실 수 있어요. 버디나 기타 교내 국제 프로그램 중복 참여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프로그램 활동을만 잘 해주시면 저희가 중복 참여를 막지는 않고요. 대신 그 각각의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참가를 하셔야 되고 가산점도 중복으로 이제 주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신청을 했을 때 이미 다 완료된 프로그램에 한해서만 가산점을 줍니다. 제가 이제 2022학년도 2학기 때 신청을 했는데 2학기 때 선생님 저 버디로 활동하고 있어요. 이거는 가산점 배점이 안 됩니다. 1학기 적어도 한 학기 이전에는 다 완료를 하셔야지만 가산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신영재 학생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오스틴 P 주립대학에 저희가 모집 공고 나갈 때 모집 인원의 등록금 면제 몇 명, 혹은 뭐 피페잉 몇 명 이렇게 뽑는 경우가 있어요. 등록금 면제 4명이다 이렇게 표시된 경우에는 그렇죠. 그쪽 학교에 따로 등록금을 더 내지 않아도 되는 4명만 뽑는 게 맞아요. 네, 신준 학생, 맞습니다. 여기 이제 유럽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전공이 맞지 않아도 매칭이 안 돼도 교양 수업만 들을 수 있는 대학이 있거든요. ESCCA라든지 프랑스 몇 개 대학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학을 이제 보고 지원을 하시면 되고, 그런 상세 내용 같은 거는 저희가 모집 공고 올릴 때 다 표기를 해서 올리기 때문에 본인이 지원할 수 있는 학과나 학교를 그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산점 프로그램. 수료 중. 이게 수료 중이 아니라 참가 중이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아까 승민쌤 말씀하신 것처럼 그 프로그램 참가를 마치고 수료증을 받아야 가산점으로 인정이 되고, 지금 참가 중입니다 하는 경우에는 가산점 인정이 안 돼요. 자, 그리고 김민선 학생, 교환학생 선발 3월쯤에 그 당시에 휴학 중인, 그러니까 내가 우리 학교에서 교환학생 모집 공고가 뜨고 여기에 지원할 당시에는 휴학 중이어도 상관없지만 실제로 이제 외국 대학에 나갈 때, 파견될 때는 반드시 재학 상태여야 해요. 내년이나 홍영준 학생 질문상, 네, 국제교류처 카페나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국제교류처 홈페이지에서 파견 가능한 대학을 확인하시고요. 세부 사항을 카페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수학 보고서나 귀국 보고서를 읽어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아실 수 있어요. 근데 썸머 캠프. 근데 썸머 해도 계절학기 수강 가능합니다. 네, 이미준 학생 명문대 썸머 캠프 해도 참여해도 계절학기 수강 가능합니다. 똑같은 프로그램은 2번 지원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프로그램은 2번 지원하실 수 없고, 이제 한수정 학생 상주 캠퍼스 재학 중인데 버디 활동, 대구 캠퍼스, 상주 캠퍼스는 아마 따로 뽑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상주 캠퍼스에 가는 상주 캠퍼스로 선발된 외국인 교환학생 복수학위생을 상주 캠퍼스 재학생과 매칭을 시켜줄 겁니다. 근데 상주 캠퍼스로 이제 배정받은 외국인 학생이 없을 경우에는 대구 캠퍼스에 이제 수학하는 학생을 배정을 받게 됐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물리적인 거리가 있으니까 활동에 조금 제약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윤서영 학생은 아래쪽에 질문까지 같이 좀 다시 남겨주시고요. 정효정 학생 해외 복수학위제 첫 학기 장학금, 이거 아마 2+2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첫 학기에는 장학금 받는 게 힘들죠. 가서 UTD 같은 경우에는 가서 이제 첫 학기를 하고 성적이 나오면 대학생과 같은 조건으로 이제 경쟁해서 장학금을 받으실 수 있어요. 네, 기한은 상관없고, 네, 가산점 같은 경우에는 기한 상관없이 계속 유지되고, 버디나 우리 아카데미 라이팅 수업 들었는 거 다 성적표에 표기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한은 따로 고려 안 하셔도 됩니다. 본 전공이 개설되지 않는 경우에는 복수 전공, 부전공으로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또 번역법이랑 사실 조금 달라가지고. 저는 학과에 한번 학점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지원. 맞아요. 이게 여러분들, 이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교환학생 가면은 최소 한 12학점을 저희가 이수를 하라고 하는데, 거기 그 중에 6학점은 전공으로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본 전공 개설되지 않아서 복수 전공으로 갔고, 그거에 이제 6학점을 전공으로 인정을 받고 싶다 했는데, 만약에 그 복수 전공 학과에서, 이거는 전공으로 인정받기가 어렵고, 그냥 다 일반 선택으로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하셔가지고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네, 박주현 학생 질문은 아마 중국이나 일본처럼 중국어나 일본어가 아닌 영어 프로그램으로 교환학생 지원하는 경우에는 영어 성적만 있으면 되고요. 일본어 성적, 중국어 성적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신주현 학생 질문, 교환학생 최대 몇 번 가능한가요? 이제 원칙상 권역별로 한 번씩 참가를 하실 수 있어요. 영어권 한 번, 일본어 아니죠. 유럽 한 번, 그리고 아시아 한 번, 이런 식으로 지원하실 수 있어요. 휴학한 후,
1학기까지 다 끝나고 휴학한 후. 저는 신청하는 게 맞나요? 이제 마지막 학기에 신청을 하시겠다는 거죠. 마지막 학기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추가 학기를 해야 되고, 이제 채연 학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5학년 1학기를 해야 되는데, 졸업학점 다채웠는데 꼭 해야 되는 이유가 그 졸업 사정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학사 일정이나 그런 거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업이 끝나고 바로 성적이 나와서 학점 인정 절차가 되는데 교환학생 같은 경우에는 갔다 와서 성적표를 원본으로 봤는데 거의 한 달, 그리고 그거를 학점 인정 절차를 하는데 거의 또 길면 한 달, 그러니까 거의 2달 정도 더 걸리기 때문에 그 졸업을 하는 데 있어서 졸업 사정 그 기간을 못 맞춰요. 맞추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 학기를 해야 된다고 이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이 없나요? 적어놔야 되나? 요거 그냥 놔둘까요? 안 끄면. 해당부터 해당 국간의 대학교의 실질적인 순위 같은 건 개인적으로. 실제로 어느 대학이 인지도인지. 저희가 뭐 비즈니스 스쿨 같은 경우에 조금 유명한 대학 이런 것들은 여러분한테 좀 이제 홍보가 필요한 그런 대학 같은 경우 저희가 따로 표기를 해서 이제 올리거든요. 근데 모든 대학의 실질적인 순위를 이게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고 그게 또 객관적인 지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또 막 그런 순위를 매기는 그 기관도 다 다르고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양명대학 같은 경우는 양명 인증이 있어요. 그런 걸 선생님. 참고하시면 아니면 이막 사진을 찍어서 네, 경영대학 같은 경우는 국제 인증이 있습니다. 뭐 유럽에서 통용되는 이퀴스라든지 전 세계에서 하는 AASCB라든지 그리고 또 다른 인증이 있는데 그거 세 개를 동시에 받는 트리플 인증이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본인 대학들을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소개 자료를 볼 때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서 보면은 얼만큼의 랭킹을 차지하고 있는지 가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 마이크로소프트 저희가 여기까지 질문을 받을까요? 하나 더. 신소정 학생, 만약에 교환학생과 복수하기를 모두 신청한다면 어떤 걸 먼저 할지, 각각 몇 학년에 신청할지. 자, 이거 역시나 복수하기가 3+1이라는 가정하에 교환학생이 아무래도 아니 이렇게 하면 네, 아무래도 좀 더 이제 복수하기보다는 덜 힘들죠. 한 학기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수업 자체를 이제 내 전공이 아닌 다른 과목들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하신다면 교환학생을 먼저 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각각 몇 학년, 이거는 저희가 뭐 딱 언제 하세요라고 말씀은 좀 드리기가 힘들지만, 뭐 시간적인 여유나 이런 거 생각한다면 뭐 3학년 1학기에 교환학생 갔다가 2학기에 돌아와서 복수하기 신청해서 4학년 1, 2학기를 3+1으로 하시면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졸업사정이나 학사 일정 때문에 한 학기를 더 하게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한 학기를 더 안 하겠다 하면 2학년 2학기에 교환학생을 가셔야 되겠죠. 질문이 더 없나요? 네. 저희가 요 유튜브에, 국제교출 유튜브에 이 오늘 했던 내용들 다 녹화본 이제 공유를 할 테니까, 혹시나 뭐 기억이 안 나는 부분, 좀 더 확인하고 싶은 부분 또 뭐 못 들어온 친구들에게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저희가 또 아까 요 질문자에 한해가지고 소정의 상품을 지급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저희가 그 결과가 나오면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제교류처 카페에서 교환학생 학교별 파견 가능 학과를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지금 이거는 이제 매 학기 모집 공고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2022학년도 1학기 모집 공고가 있어요. 모집 공고를 보면 권역별 이제 첨부 파일이죠. 권역별 안내사항이 있고 권역별 안내사항에 유럽권, 아시아권, 뭐 이제 영어권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본인이
가고 싶은 그 권역을 선택을 하셔서 거기 보면 학교 이제 파견 가능한 학교 리스트가 쫙 나오고 거기에 이제 어떤 학과를 갈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거기 참고하시면 되고 이제 간혹 학생들 문의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이 이 학교 우리 학술교류 협정 체결되어 있는데 왜 여기 모집 대학이 없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그 해당 학교에서 모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대학에서 뭐 기타 사정으로 교환학생을 뽑지 않는 경우니까 우리가 학술교류 협정이 체결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 다 그 학교에 파견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매 학기 모집 공고를 이제 보시면 됩니다. 교환학생만 할 생각으로 이수한 후에 학교에서 안 됩니다. 아, 네, 안 됩니다. 진채연 학생 그 질문 그건 안 됩니다. 다른 질문 있을까요? 네. 그러면 오늘 설명회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점심시간 이렇게 할애해서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후도 활기차게 보내세요. 안녕. 좋아요. 감사합니다. 종료는 손대는데. 종료. 네. 나가. 근데 모두에 대해. 모두에 뒤로. 아니 이거 했어요. 종료하면 근데 이거 잠시만요. 저 음소거 하죠.